네, 안녕하십니까. 준호플로의 현대다이모스 자기소개서 문화분석 시작합니다. 어, 예, 현대다이모스 자소서 항목입니다. 예,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자소서 문화분석은 일단 순위를 매깁니다. 항상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리소스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우선순위를 줘서 좀 써보자 라는 게 이제 저희 그 컨셉이고요. 예, 거기서 이제 한번 여기서 순위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많이 써본 사람은 보입니다. 어떤 거에서 좀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음, 귀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 단어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고교 생활 및 대학 생활 중 탁월한 활동 실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귀하가 평소 관심을 가졌던 자동차 관련 기술 정보는 무엇입니까?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기아가 회사를 통해 개발 발전되고 싶은 방향은 무엇입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5대 핵심 가치 중에서 기아가 인상 깊게 경험한 사례 한 가지를 소개 바랍니다. 입사 후 포부.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해 보이나요? 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어, 저는 이제 일단 5번이 가장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 예. 자소서가 좀 문항이 많은 게 좀 어려운 측에 좀 속하는 편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8번, 그리고 4번. 입사 후 미래, 그리고 이제 이거 회사 발전의 기여, 이건 직무상의 강점인데, 예, 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4번도 이게 좀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원 동기거든요, 이게. 자동차 관련 기술 정보는 무엇이냐. 평소에 자동차에 관심은 있냐? 약간 이런 거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좀 계속 따라오시면, 그 다음에 뭐냐? 가치관. 평소 생활 신조의 다른 말은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은 어디서 나오죠? 성장 과정. 네.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별로 인상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가도 돼요. 이거 그냥 너 팀플 했는데 팀플에서 되게 어떻게 행동했냐, 너 어떤 사람의 성향이냐, 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다음에 3번. 아이고 이거 알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1, 2, 3, 4, 5, 6번이 없죠? 회사를 통해 개발 발전되고 싶은 방향. 이것도 좀 중요해 보이네요. 네, 이렇게. 근데 자소서 어디 하나 안 중요한 건 없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써야 되느냐라는 거를 좀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생각보다 이게 걸러내기 문장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 단어라고 했잖아요. 자신을. 여기에 핵심 인재상이 들어가면은 탈락입니다. 탈락. 어, 수많은 자소서들 중에서 여기 다이모스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정말 자기를 자신을 잘 표현할 만한 단어가 아닌 설득을 당해야 되죠. 그냥 일반적인 여기에 해당된다.
나는 뭐 글로벌이다, 인재준주이다, 소통과 협력이다, 돈 실행이다. 이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탈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걸러내기용 자사사로 볼 수 있는데 걸러내기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하는 게 다 회사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회사의 인재상을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러내기에 절대 걸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5번, 8번, 4번 순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라고 보시면요. 어, 일단은 요즘에는 NCS 기반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좀 트렌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너의 직무상의 강점 보고 회사 발전에 뭘 기여할 수 있냐라고 봤는데 직무상의 강점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두 개 합치면 사실 지원 동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널 왜 뽑아야 되는데 이 말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너 자동차 기술 정보는 관심은 있냐? 그리고 이렇게 너가 우리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뭐야? 한마디로 지원 동기인데 너의 강점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진짜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너네 텐드다이머스에 들어가서 이거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것도 입사하고 퍼부인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현대 다이모스는 이제 뭐큰 틀에서 보면 현대 자동차의 수익성이나 연관이 있는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현대차나 기아차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다이모스의 주요 어, 이제 전자공시에서 매출 구조를 봐야 되고요. 어, 제가 이제 이번에는 전자공시에서 캡처는 안 해왔는데 그냥 큰 그림에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일단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율, 뻔한 얘기인데요. 환율하고 세계 시장, 세계 시장에 영향을 받는데 세계 시장은 어디를 말하냐면 미국, 중국, 유럽이죠. 그 중에서도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딜까요? 우리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런 쪽에도 많이 진출했는데 아직은 독일 차에 밀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는 이렇게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수익성이 그거 발전하는 거에 맞춰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많이 팔리는 시점에 당연히 현대 다이모스의 실적도 많이 올라가는데 또 반대적으로 그렇게 안 팔리는 시점에도 이 해외 고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현대 다이모스에서 주요 그러니까 매출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이나 독일 차 중에서도 현대 다이노스 제품을 쓰고 있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저는 몰라요. 근데 누가 찾아봐야 된다? 내가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 자 이제 큰 그림에서 어떻게 이 자동차 시장이 그 돈을 버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있는데 자동차 1세대에서 그리고 하이브리드에서 그 다음에 전기차로 가고 있잖아요.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전기차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고민해 보셨나요? 전기차로 가려고 하는 거는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자동차 산업은 그 석유 록펠러가 이제 그 석유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동차 산업의 발전의 계기는 석유가 주 그 원료가 되는 그
원자재 원료가 되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 자동차가 발전하고 그 큰 공장이 발전을 돌리기 위해서 석탄이랑 석유가 경합을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전기라는 게 있었지만 전기차가 먼저 나왔지만 이 미국이라는 패권 있는 나라에서 이 석유라는 거를 그런 걸로 에너지 효율도 좋고 이제 패권을 가지기 위해 석유 산업이 발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석유에서 패권 가진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했잖아요. 셰일가스도 이제 석유처럼 에너지를 할 수 있지만 이 가스는 한마디로 가스기 때문에 뭐 LPG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려고 하는 게 흐름이거든요. 그럼 석유로 가는 이제 휘발유로 가는 차들의 힘이 빠지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흐름 속에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뭐 BYD인가? 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중국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의 그 테,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테슬라. 예. 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유럽 전통의 독일 차들을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처럼 좀 바꿔가는 이런 현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차가 당연히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시점에서 그 고객들은 이제 전기차 사야 되나? 그리고 저희 내수 시장에서도 테슬라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에 당연히 석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중동에 있는 그런 기존에 있었던 수요마저 떨어지고 당연히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반대인 뭐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석유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기존의 그 원자재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은 오르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미국이라는 나라나 이제 나라의 구매력이 미국 돈의 가치 커지기 때문에 미국의 구매력이 커지죠. 근데 환율이 오르면은 뭐 환율 상승하면 당연히 미국 돈의 가치가 커지니까 미국은 금리 인상이 됩니다. 그쵸? 근데 그러니까 미국 돈의 가치가 커지는 거에 반대로 미국 돈이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도 어떻게 된다? 그 해외로 나가는 그 자금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수 고객들도 차를 안 사게 되는 거죠. 그 반대적으로 환율이 또 상승하면 미국 같은 나라에 수출은 많이 되기 때문에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매출 구조를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현대다이모스라는 회사의 주요 매출하는 제품이나 전장 제품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가 큰 그림으로 이 키워드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4번하고 5번입니다. 요거로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그 산업 분석편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현대다이모스 입사 후 포부를 간략하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입사 후 포부는 입사 후 미래를 그려보는 건데요. 미래는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미래는 내가 그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는 건데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이 회사의 5년간의 5년 안에 장기 전략을 봐야 되죠. 입사 전부터 회사 내부 정보를 지인이나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그 전략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현대차나 기아차의 수익이 연동되는 게 크다라고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정도만한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거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그러면은 이제 안에서는 경영전략팀에서 5년 전략을 짠단 말이에요. 되게 구체적으로 짭니다.
근데 그 전략에 아, 우리가 계속 이런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향후 장기 플랜은 이런 인력을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나의 미래를 1년, 3년, 5년 단위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어, 모집 부분이 이거잖아요. 예, 공무진 서산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런 쪽에서 뽑으니 너의 이제 입사 포부를 적을 때도 이제 나는 이런 직무에서 내가 어떤 1년 내는 어디로 가고 3년에는 어느 파트에 가고 5년에는 어디 가서 내가 진짜 들어가서 하고 싶은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설비 보전에서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품질 관리에서는 어떤 생산 라인까지 내가 품질 관리를 만들고 싶다.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이제 이것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진원 동기나 입사 기본적으로 중요한 항목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를 빨리 해보면 기아가 회사를 통해 개발 발전되고 싶은 방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다른 부분 대부분 사람들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면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은 회사를 통해 개발 발전되고 싶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꼭 업무 관련된 그 직무 전문가도 중요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음, 뭘까요? 어, 이제 개인의 뭐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 여기서 회사가 원하는 답은 사실은 최연소 본부장이라든지 나 최연소 사장이라든지 뭔가 회사에 로열티를 있는 사람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 너무 전문성이나 이런 걸 하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사실 이제 이런 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책을 쓰겠다. 책. 뭐 회사만은 책을 위해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하는 이제 직무상에 좀 책을 써보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회사에서 뭐 나는 진짜 관심 분야가 이런 게 많이 있으니 이런 쪽에 그 사업을 해보고 싶다. 어, 그러니까 나중에서는 그냥 나가서 이런 쪽에 나의 개인 사업도 해보고 싶다. 뭐 2, 30년 후에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회사가 뭐 맨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걸 써도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왜냐? 얘는 회사에 다닐 때만큼은 자기가 나가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욕심 있게 하겠네? 오히려 더 호감이 간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생활신조의 직장과는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신조는 그 가치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할게요. 과정을 적으시면 돼요, 실패를. 그럼 직장가는 또 뭘까요? 직장가는 뭘까요? 여러분, 직장가는 자기의 뭐 자아실이나 이런 거는 그 개뿔도 없습니다. 직장가는 일단은 업무 성격이 다른 사람들 틈 안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직장관이나 이런 거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나에 대한 이제 엄격한 모습. 그러니까 사람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만 잘났어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같이 일을 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고 이제 나만 잘났어라고 하게 되면 주변에 미움을 사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나의 직장관을 정립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직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답을 내자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직장은 결국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같이 일. 그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아마 내부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아, 저 자식은 왜 일을 저따구로 해? 저런 방식으로 하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1번까지 왔습니다. 예. 자, 이제 2, 3, 7은 간단하니까 빨리 할게요. 이게 걸러내기라고 했는데, 진짜 나에 대한 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 단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번. 이제 하수들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에 88, 90%를 씁니다. 이게 현대자동차가, 현대다이모스가, 현대자동차 그룹이네요. 여기. 다이모스가 원하는 항목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른 그 블로그나 막 이런 거 검색하면서 합격자소서에서 뭘 내용을 썼는지 어, 이제 할 건데, 자, 이거는 정답이 없고 제일 최하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원자들 우리 조금 내신 관리할 때 약간 혼동을 하게끔 해서 페이크성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현대 다이머스를 조금 조사해 보니까 그냥 조금 여기랑 가깝네. 소통과 협력에 가깝네. 그냥 나의 의견을 쓰는 겁니다. 예. 나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기업 조사만 하고 기업의 내용을 쓰니까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의견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현대다이모스라는 회사의 실사를 가야 되고요. 실사 방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관련 산업이나 그 전자공시에서 여러 가지 그 기사랑 이런 내용들을 보고 현재 사장의 움직임 동향을 보고 내가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거 내가 조사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인 것 같다가도 인재 존중인 것 같다가도 또 글로벌 지향인 것 같기도 해. 그럼 도전적 실행도 하는 것 같아. 그럼 저는 이 네 개 다입니다. 한 가지를 뽑으려고 했더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사례로는 도전적 실행이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소통과 협력이 강해 보였고, 이런 부분에서 인재 존중이고 글로벌 지향이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조사하면서 내가 쓴 겁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지만 내가 쓴 거예요. 내가 썼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회사의 입장에 쓰지 않고. 굳이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좀 리스크해 보인다 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도 정말 자기가 실사도 가보고 거기 다닌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를 압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키워드 중에서 내가 조금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다른 단어로 멋들어지게 표현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와닿았던 부분, 내가 느꼈던 부분, 그런 거를 내가 느꼈던 것처럼 단어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7번입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쓸 땐 그렇게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임원 면접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거고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놓치는 분들은 절대 최종에서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은 누가 된다? 빽 있고 좋은 놈들이 된다. 예, 이게 제가 계속 가이드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인데 별건 없고, 이제 고교 채용이네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수요일 5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제 강의고, 예, 이런 거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명 구독 시청 받아주신 분들이 한해서 이것도 해드립니다. 예, 보내주시면 좋고요. 구독은 목표 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